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미적분 첫 번째 단원인 수열의 극한에서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수열의 수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의 수렴을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이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열이란 과연 무엇이냐? 정의는 이렇습니다. 수열의 정의는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된 수들입니다. 나열된 수들. 이거를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우리가 이제 일단 메모를 해두고요. 수열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된 수들이구나. 규칙 없이 나열된 것은 수열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면 이 미적분에서는 이 규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항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일반항으로 표현합니다. n번째 항을 우리 일반항이라 부르잖아요. 일반항 AN을 우리는 규칙으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수열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수열은 하나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함수로 정의할 수 있냐면 함수 f인데요.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자연수는 우리는 보통 이제 자연수 소문자 n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 n이고 그 다음에 치역이죠. 치역이 일반항 an인 이런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를 해두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건데요. 어떤 함수냐?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명확한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의역에 1부터 차례대로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그 값에 대한 일반항을 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열인 거예요. 이런 수열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수렴이고 또 발산도 배울 거거든요. 수렴이 무엇이고 발산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열기가 나오는데요. 생각열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열 중에서도 규칙이 있는 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 규칙을 우리는 일반 항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n번째 항 a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n이 n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이 수열을 함수로 볼 건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n 값이 1부터 5까지 대입하면서 거기서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보고 요거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직관적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수렴이 무엇인지 과연 발산이 무엇인지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그래프상에 나타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n이 1일 때부터 그럼 a1은 1이 되겠죠. 1을 한번 이렇게 점을 찍어보고요. 2일 때는 2분의 1이네요. 그리고 3분의 1 아주 근접하게는 찍을 수 없지만 이 값들이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점들을 만약에 연결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점점점 좀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n이 한없이 커질 때라는 조건이 먼저 필요합니다. 일단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라는 조건에 별표를 해두고요. 과연 일반항 an이 어떻게 변하는지인데 사실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에요. 바로 아래 나오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이 an 값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 있어요. 가까이 가는 값. 이런 값이 있으면 수렴이고요. 없으면 발산이라 부르는데 현재 그림상으로는 어때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x축, 즉 an 값이 그렇죠. 0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x축 0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값을 우리는 이제 극한값, 즉 수렴한다,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부르게 될 겁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의 수열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수열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예요. 이 조건이 나오죠. 그런데 일반항 an, 우린 규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값이 일정한 수에, 특별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조건들을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먼저 수열에 대해서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함수의 극한도 배우게 하는데요. 먼저 지금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 거예요.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n이 한없이 커질 때예요. 우리는 이것을 n이 한없이 커진다를 한 줄 화살표를 이용해서 한없이라는 것을 이제 infinite, 극한, 무한대라고 표현할 건데 무한대 기호입니다. 라고 표현할 거고요. 일반항 a는 이거는 이 수열의 규칙을 나타내요. 규칙.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항 a는 일정한 수에, 이때 요것이 좀 중요한데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 an 값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어떤 값을 우리가 보통 이제 알파라고 표현할 건데요. 이 값이 되지는 보통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도 나오는데요. 상수함수를 제외한, 상수 수열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값이 가까워지기만 할 뿐 그 값이 되진 않아요.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의 수열이 있습니다. AN이 있고 BN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AN이 어떻게 줬냐면 이것은 일반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반항 n번째 항이 n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BN이 있습니다. 수열 BN은 n번째 항이 가로 열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승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과연 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과 bn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그래프로 그리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수식으로 풉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항 a는 n분의 n 플러스 1인데요. 1부터 차례대로 한번 그 값 a1부터 a2, a3, a4 이렇게 차례대로 값을 구해서 쭉 점을 찍고 연결해 보는 겁니다. 연결해 봤더니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게 보이죠? 그 값이 바로 1이더라. 1이더라.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알 수 있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요. 진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동 위아래로 진동하는 경우. 보통 이제 괄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진동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만히 보니까 진동은 하지만 어떤 값에 가까이 가면서 진동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진동의 폭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데 그 값은 바로 0이더라. 0. 그래서 0이 가까워지더라. 그때 이 an이 가까워지는 값, 그것을 우리는 그죠, 극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에 그 값을 우리는 이 an을 수렴한다라고 부를 거고요. 수렴한다라고 할 거고요. 그걸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지금 한없이 커지고 있죠. 한없이 커질 때 an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됐죠. 그 다음에 bn은 n이 한없이 커질 때 양수와 음수가 교대가 되긴 하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an의 극한값은 1이고요. bn의 극한값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가까워지는 값입니다. 수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진동이 있고요. 첫 번째 an처럼 같은 방향에서 가까이 다가갈 때가 있고요. 두 번째처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가 있고, 아니면 수열에 따라서는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수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먼저 여기 별표를 해두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의 정의는 좀 엄밀하게 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용어로 설명하지만 나중에 이 단원의 다른 동영상에서 우리는 엡실론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엡실론 방법으로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를 우리가 고대 그리스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고대 그리스의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엡실론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엡실론 방법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왔으니까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수열 AN이 하나 일단 무조건 주어져요. 수열 AN에서 그리고 나서 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한없이 커질 때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무한대 개념을 써서 n이 화살표도 이제 수학적 기호인 거예요. n이 무한대로 커질 때라는 조건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겁니다. 일반항 an 값이 일정한 수, 그 다음에 그 수렴하는 수를 일단 보통 알파를 쓸 건데요. 일반항 an 값이 일정한 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할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수렴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매번 한글로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화할 건데요. 방법은 자,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을 배우는 동안 매우 많이 사용하게 될 극한 기호가 나타났는데요.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할 거고 기호로다가 리미트를 쓸 거예요. 리미트는 lim 앞 머리 글자 3개를 따가지고 lim으로 쓸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리미트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아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n이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 수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열은 오른쪽에다 쓴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것은 아래쪽에, 그 다음에 수열은 오른쪽에 쓴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값, 그걸 이제 우리는 알파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알파를 equal 알파, 그 값, 가까워지는 값, 그거를 알파로 쓸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기호는 굉장히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를 대고 네모를 별도로 해두면 매우 친해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매우 많이 사용하게 될 어떤 특정한 값이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조건이 있죠. 원래는 이 조건에 어떤 조건이 내재되어 있냐면 이 an 값은 절대 알파가 되지 않는다라는 원래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바로 an이 상수 수열일 때, 상수 수열 우리는 an equal 상수 c를 쓸 건데요. 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값 가까이 갈 때 그 값이 되진 않아요. 그 값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함수 수열일 때는 함수 값이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앞비트 수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프로 봐서 요 n분의 n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n-1 승이 각각 1과 0에 수렴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가는 값이 각각 1과 0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이런 표현들 이제 매우 익숙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러분 이제 무한대 표현이 좀 어색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팔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팔자를 눕혀놨다라서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일반항을 쓰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값을 오른쪽에 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이퀄 0, 수렴하는 값을 이퀄로 쓰는 겁니다. 딱 그 값이 되지는 않고요. 이 극한이라는 의미가, 리미트라는 의미 정의 자체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에요.
그 값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는 값이에요. 이런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 그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딱 그 값이 되지는 않는다. 단 예외는 있다고 그랬죠. 바로 아래서 나오는 상수 수열이 바로 그건데요. 그 상수 수열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뭐 모두 알겠지만 우리 인피니트 무한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무한대라는 기호로다가 인피니트 기호로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뜻은 이거는 수일까 아닐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예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상태.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가 아닙니다. 수가 아님. 이걸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래요. 그러니까 인피니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인피니트보다 2 곱하기 인피니트가 더 크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커지는 상태가 어떤 수열에 따라서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수가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일반적인 수열과는 다른 성질을 갖는 것이 바로 상수 수열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별표를 해두고요. 상수 수열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상수인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항이 같은 수인 거예요. 그래서 an equal c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c는 보통 constant 해가지고 머리 글자 c를 따서 상수 대문자로 쓸 때도 있고 소문자로 쓸 수도 있는데 이 교과서에 소문자로 쓰기 때문에 상수를 이제 소문자로 쓰면 됩니다. 적분상수 나중에 적분을 배울 때 적분상수는 보통 대문자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항이 C인 거예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A1 값도 C고요. A2 값도 C고 A3 값도 C고 그죠? AN 값도 C인 거예요. 모든 항이 다 C인 거예요. 변함이 없죠? 근데 그 값 자체를 그냥 가까이 가는 값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수열은 C의 수렴, 정확하게는 수렴이 아닙니다. 수렴이 아니라 그 값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수인 수열 또는 상수 함수인 경우는 수렴한다는 말을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상수 수열을 그 값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c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c, 그 값은 c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쵸, 여기서는 an equal c가 안 되지만 이런 상수 수열에서만 이걸 만족한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을 볼게요. 보통 처음에는 직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렴에 대한 직관적 사고,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 이유예요. 직관적이라고 한번 메모를 해두세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풀이가 중요한데 무슨 직관을 말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직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직관적 사고를 통해서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직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잘 논리적으로 푼다 하더라도 방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답도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수열이 주어졌는데 일반항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항이 n 플러스 2분의 n이에요. 이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뭐 n이 1일 때부터 차례대로 찍어보는 거예요. 우선 이제 x축을 아까 x축을 자연수인 정의역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리고 함수 값을 항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가 3분의 1, 두 번째가 4분의 2 해가지고 점을 찍었더니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 값이 어떤 값이냐 보니까 바로 1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값, 이게 바로 수렴이다 보니까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극한이다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쓰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가는 그 값은 1이더라. 그죠? 가까이 가는 그 값이 1이더라 라고 이렇게 값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나중에는 이런 거는 안 그려요. 나중에는 전부 다 논리적 어떤 문자 기호를 사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는 시간은 따로 안 주니까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동영상을 멈춤을 한 다음에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를 꼭 이용해 주세요. 자, 여기에 X축이 있죠? 자, 여기 이렇게 X축을 긋고요. 이 X축에 그은 다음에 화살표는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Y축이 있어요. Y축.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를 그릴 때 화살표 아래 X축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서술형 또는 논술형 평가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이 좌표를 그릴 때는 자 보세요. 화살표 X축, 화살표 Y축, 그리고 원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써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면 1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지금 이렇게 차례대로 이 값들을 보니까 뒤에는 n분의 1이 0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n이 계속 한없이 커지면 어때요? 이게 0에 가까워지겠죠? 남는 건 2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라고 걷고요. 자, 이 값은 2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걸 찍으면 돼요. 1일 때 파란색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1일 때 3이 되겠네요. 그죠? 3. 자, 2일 때 그죠? 2.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3일 때 2.3333 계속합니다. 4일 때 2.25. 이거 점점 가까워지네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자, 다가간다라는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값은 2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1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n분의 1 값은 2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처럼 일반항 값이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 것은 먼저 그 자연수 표를 하나 먼저 그리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표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표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x의 값에 따른 y 값을 알면 되니까 자를 대고 자, 이렇게 길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나서 여기는 이제 n의 값이 되겠고 a n의 값이 되겠죠.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한 4일 때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점점점 갑니다. 그 1일 때 얼마의 값을 갖느냐면 1일 때는 2네요. 그죠? 일반항에다 n에다 1을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일 때, 2일 때는 2분의 1이네요. 그리고 3일 때는 3분의 3이다. 4일 때는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점점점 이 표를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X축 화살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Y축 여러분은 그림을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자를 이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화살표 아래 X축 화살표 왼쪽에 Y축 그 다음에 원점 빠뜨리면 안 됩니다. 대문자 오예요. 숫자 0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자, 1일 때, 2일 때 한번 차례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때는 2네요. 그죠? 먼저 어느 값에 가까이 가는지는 먼저 예측을 하는 게 좋은데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줄게요. 여기 n이 한없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럼 무한대분의 1꼴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나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나 둘 다 0에 가까워 갑니다. 그러니까 1 빼기 0. 즉, 1에 가까워 가는구나. 그래서 그 값을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1입니다 라고 미리 써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외적인 값들을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1일 때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일 때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3일 때 3분의 3이다. 그 다음에 4일 때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어때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좀 더 수렴한다는 게 좀 보이도록 하죠. 그죠? 그런 직관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an이 좀 복잡하죠. 중괄호 하고 1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또는 n승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이 값은 1에 가까이 가더라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